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이렇게 정식적인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지금 라이브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몸살이 아니라 독감이었고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열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근육통이 생겼다가 손의 감각이 사라졌다가, 야, 간만에 제대로 아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부상 또한 그냥 뭐 염증 이런 게 아니라 반월상 연골 파열로 아마 의심이 됩니다. 지금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거 보니까 단순 염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사카 마라톤의 목표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그리고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서브3를 도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오사카 마라톤 이후 3주 후에 동아 서울 마라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브3를 제대로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뭐 내일도 이제 오사카 훈련을 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경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저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대회들이 코앞에 닥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마라톤 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느덧 2월입니다. 그리고 2월 8일이죠.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이 상황에서 대부분 뭐 대회 일정이야 예전부터 잡혀 있으셨던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거기에서 신으실 레이싱화들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떤 레이싱화를 신으실지 한번 제가 댓글 읽어드리면서, 이런 레이싱화도 있고 이분은 이래서 이 신발을 선택했구나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뭐 이유도 좀 작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유를 작성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유 작성해 주신 분들은 이유와 함께 뭐 제 짧은 생각을 코멘터리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분께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생소하시거나 이게 나와 싶으실 수 있는 클라우드붐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저도 근데 이건 24년 JTBC 마라톤에서 신고 3시간 3분을 한 신발이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신어본 레이싱화는 아프3, 알파3, 알파1, 클라우드붐 스트라이크인데요. 단순하게 클붐이 가장 편하게 달려졌습니다. 착화감도 좋고 락커 지오메트리가 제 달리기 포즈에 맞는 느낌이라 큰 힘 안 들이고도 경쾌하게 다리가 움직여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 지금 정말 뭐 알파1까지 신어보신 엄청난 좀 고인물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께서도 인정한 요즘 신흥 좀 강세력? 이라고 할 수 있는 올러닝의 레이싱화가 나온 게 참 놀랍습니다. 클라우드붐 스트라이크는 제가 신어본 바에서도 생각 이상의 안정성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신발이었고, 막 엄청난 고속 3분 중반 막 초반 이렇게까지의 고속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3분 후반, 4분 초반의 속도에서도 정말 문제없이 달려줄 수 있는 그런 무게와 말씀해주신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 첫 타자 클라우드붐 스트라이크였고요. 다음 분께서는 알파3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유를 작성을 안 해주셨네요. 근데 알파3 뭐 당연히 나올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음에도 좀 되게 또 신기한 신발이 하나 나오는데요. 살로몬 S랩 판타즘 2 신고 있다고 하십니다. 굳이 비슷한 신발을 뽑는다면은 나이키의 베이퍼 플라이와 조금 비슷한 느낌의 쉐입과 그런 좀 로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인데요. 똑같이 이제 좀 굉장히 경량성을 가지고 있는 살로몬이라는 브랜드의 최상위 레이싱화 중에 하나입니다. 살로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S랩이라고 이제 적어 주셨잖아요. 이 S랩이라는 게 퍼포먼스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 상위 라인, 최상위 레이싱화 판타즘 2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 디자인이 정말 예쁜 신발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어보지 못해서 이 밖에 코멘트는 힘드네요. 다음 분께서는 저는 평발에 발볼이 넓어서 아식스, 젤카야노와 브룩스 GTS 라인을 즐겨 신는데 평발러들에겐 이 신발들만큼 부상 없이 펀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좀 속도 욕심보다는 안정적인 러닝을 추구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평발이신 분들은 정말 조금 선택
엣지가 그렇게 많지 않죠.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브룩스도 그렇고 그 안정 기술 또한 다른 레이싱 기술에 더불어서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또 선택지가 늘어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분께서는 아식스 메타스피드 스카이어 최고의 경량화 및 퍼포먼스 사실 알파3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근데 뭐 알파3 없어도 굳이 메타스피드 82 시리즈 신고 계신 거면은 충분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히려 알파보다 더 가볍고 공격적인 신발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스카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뭐 82 시리즈겠죠. 네, 지금 뭐 플러스 시리즈를 구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이제 또 아식스의 이 메타스피드 시리즈가 또 신제품 라인업이 나오는데 무게가 150g대까지 떨어지는 엄청난 또 혁명을 일으킬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다음 분께서는 유발 SC 퓨어셀 엘리트 버전 4 발볼이 맞으니 척화감이 제일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볼 그 사이즈 피팅감을 장시간 신는 것에 배제할 수가 없죠. 아무리 그 신발 자체의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발에 안 맞아서 불편하다라고 느낌이 드는 순간, 짧은 거리 레이스라면 모르겠지만 긴 거리 레이스로 넘어갈수록 오히려 정말 큰 디메리트로 느껴질 수 있고 발에 큰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족형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요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분께서는 아디오스 프로 4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반발력도 좋고 착화감도 너무 좋습니다. 이제 프로 4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최신으로 나온 또 레이싱화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전작과 달라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지만 오히려 레이싱화로서는 더 적합해지고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이 많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제 평을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좀 느낀 바가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프로4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겹치는 신발 없이 전부 다 다른 신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분께서는 저는 발볼 발가락 이슈가 있어 전마엽 슈플이 가볍고 발볼이 넓어서 대회용 슈로 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신어본 바는 없지만 무엇보다 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넓은 발볼이 인상적인 신발 중에 하나죠. 또 뭐 신상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음 분께서는 아식스 메타스피드 엣지 8이 신을 예정입니다. 아까 분은 스카이였지만 이분께서는 엣지라고 하시는데, 좀 해외평이나 전반적인 평을 봤을 때는 순수 레이싱화로서는 엣지가 평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메타스피드 82를 신어본 입장에서 저는 스카이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좀 케이던스가 낮은 보폭이 엄청 넓은 스트라이드 주법 주자이기 때문에 스카이가 저는 정말 잘 맞았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아마 엣지가 더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께서는 다른 거 신다가 디나엘 3 신어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3주 전에 급하게 바꿨어요. 디비나이트 엘리트 3가 이 메타스피드 82와 같이 초경량 슈즈와 임에 동시에 100g대죠. 270kg 사이즈 기준으로. 그리고 밸런스도 굉장히 좋다라는 평을 가지고 있고, 또 푸마라는 브랜드 제품의 공통적인 발볼 이슈가 덜한 신발이라고 또 한국 족형에 나름 맞는 또 신발로서 평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울렛에서 조금씩 싸게 풀리는 맛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발 자체도 뭐 포디움에도 오르기도 하고 한 신발로서 저도 궁금한데 타이밍을 이렇게 놓쳐가지고 디비나헬 4를 언젠가 신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뭐 기회가 닿으면 꼭 신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자, 드디어 이제 겹치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분께서 프로4 신을 예정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카보나보다 좀 더 가볍게 느껴지고 착화감 너무 좋아요. 확실히 이제 변경된 어퍼가 확실히 좀 라이트락이 인상적인 그런 피팅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대신 그 통기성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지만 지금 이 전반기 대회 때까지는 날씨가 뭐 엄청 아직 대회들이 앞에 더 있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네요. 다음 분께서도 아디오스 프로4 신을 것 같습니다. 많은 러닝화를 신어보지는 않았지만 카브나 치고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반발력도 좋아서 대회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성. 아마
그 본인의 주법이랑 또 신발의 설계가 좀 잘 맞는 편이시라고 느껴지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리뷰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아디오스 프로4 같은 경우에 후속부가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리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후속부 개입이 적은 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신 것이겠죠. 다음 분께서는 매 대회 때마다 바꿨는데 이번에 메타스피드 엣지 82로 정착해 보려 합니다. 이유는 가볍고 반발력이 저한테 적당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부스터 한 잔 해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 부스터 한 잔이라는 컨텐츠 자체를 좀 라이브로 대체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양한 댓글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시간은 이렇게 부스터 한 잔 시간이 더 적합한 것 같고, 엣지 82 적당한 반발력이라고는 제가 경험한 반발력 순위를 따지면 정말 메타스피드 82 시리즈가 정말 강한 편에 속하는데, 인자강이신 것 같으십니다. 인간 자체가 강하신 것 같으십니다. 전 단단보다 푹신한 느낌이 좋아서 하프 이하는 슈퍼라이트 푸른 알파3 신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신발은 메스엣 신어볼까 합니다. 굉장히 좀 갑자기 성향을 많이 바꾸시려는 시도를 하시네요. 메스엣은 정말 좀 단단한 편에 속하는 대표적인 신발 중에 하나다 보니까 과연 적응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좀 의도하신 바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시도를 하시는 거일 테니까 적응을 잘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독감 쾌차하세요. 저는 361도 퓨리어스2 신을 예정입니다. 쿠션감이 저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쫀쫀탱탱한 느낌이에요. 10kg 52분 PB 만들어준 신발이라 저한텐 애착이 가요. 퓨리어스 시리즈도 정말 평이 좋았죠. 361도 시리즈에서는 오히려 플레임보다 요즘은 퓨리오스 시리즈가 인기가 훨씬 많은 것 같고, 한국 족형에도 맞는 것 같고, 대회장에서 또 제가 퓨리오스 시리즈 되게 많이 봤는데 작년 말부터 플레임보다 퓨리오스 시리즈를 훨씬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다음 분께서는 리벨리온 프로 로우 도깨비 에디션이요. 리벨리온 프로 로우라고 말씀하신 거죠? 야, 도깨비 에디션 오니 하야이 팩이라고 하죠. 저도 오사카 마라톤은 그걸로 나갑니다. 똑같은 신발 로우로 저도 나갈 것 같습니다. 리벨리온 프로 로우가 또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뉴발란스 SC 트레이너 버전 3요. 완주가 목표라 무게는 다른 러닝화에 비해 무겁지만 안정성이 좋은 것 같아서요. 뭐 무게도 다른 레이싱화에 비해서 무거울 뿐이지 250g대가 그렇게 무거운 편은 또 아니죠. 요즘 워낙 러닝화 기술이 상향 평준화가 됐고, 특히 레이싱화들이 특히 가볍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무겁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또 충분히 뭐 엄청나게 가볍진 아니었지언정 그래도 가벼운 축에 속하는 신발이고, 트레이너 버전 3도 충분히 장거리에도 쓸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은 간결하게 아디오스 프로4. 프로4가 확실히 많이 나오네요. 가장 최신에 나온 레이싱화라는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첫 풀 앞두고 무척 고민 중입니다. 640에서 700 페이스로 완주가 목표라 신발이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있는 것 중에서는 클라우드 몬스터 2나 노바5 신을지, 아니면 안정성이 높은 카브나 뉴발 엘리트 버전 4 등을 하나 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처럼 첫 풀을 앞두고 뭘 신어야 고민되는 이들에게 디오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제시해주신 페이스가 오히려 장시간으로 신었을 때 아무리 안정성이 높은 뭐 엘리트 버전 4라고 할지언정 그 카본이 주는 그 데미지가 쌓일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논카본으로 오히려 좀 더 발에 익숙하고, 물론 이제 클라우드 몬스터도 플레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개입이 그렇게 큰 편인 신발은 아니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굳이 레이싱화가 아니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좀 더 익숙하고 그런 신발로서, 물론 이제 마일리지가 너무 상한선에 나와 있으면 또 레이스 중에 갑자기 뭐 신발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마일리지에 여유가 조금 있는 좀 더 편한 신발을 선택하시면 충분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분께서는 푸마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요. 엘리트 3도 슬슬
겹치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분 슈퍼라이트. 다음 분은 굳이 새 신발을 살 이유가 없어서 작년에 산 클라우드붐 스트라이크로 올해도 갑니다. 중요한 건 신발이 아니라 엔진이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었죠. 지금 저는 그 엔진이 조금 문제가 생겼었지만 열심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근데 또 클라우드붐 스트라이크가 신어보신 분들은 확실히 좀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으세요. 저도 고민을 했던 거는 지금 오사카 마라톤은 무조건 리벨리온 프로 뭐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되지만 이제 동아 서울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레이싱화를 선택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후보를 아직도 올려놓긴 했습니다. 클라우드붐 스트라이크로. 제 맛 때 충분히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 다른 신발 신을 것 같습니다. 좀 새로 이제 그 타이밍에 신을 신발을 쓰는 게 좀 더 보기 안이 여러 개 드리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 말 에보 SL 신고 처음으로 10km 50분 벽을 깼습니다. 당분간은 이 신발로 대회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에보 SL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의 공급계가 조금 아쉬웠을 뿐이지 신발 자체의 평이 그렇게 막 나쁜 평을 받는 신발이 확실히 아닌 것 같고, 해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가성비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엄청난 신발이기 때문에 평이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에보 SL 간만에 좀 신어보고 싶네요. 푸마 DB8 나이트로 엘리트 3입니다. 첫 풀마에 착용 예정입니다. 확실히 진짜 많이 지금 DB9 3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퓨리어스 ET, 그냥 ET이시군요. 2가 아니라. 뉴발 엘리트 버전 4 신을 예정입니다. 대회용 카브나 구하려고 하던 참에 송도 런여웨이 하프 출전할 겸 첫 카브너로 엘리트 버전 4 구매해서 대회에서 사용하려고요. 타이밍이 좋았네요. 확실히 레이싱화가 없던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딱 타이밍이었던 것 같고, 뉴발 하프도 잘 참여하시고, 그리고 다른 대회도 잘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파플라이 1 가지고 있는 놈 중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에어팟 부분이 듀켈러째인데 아직까지도 익숙치 않지만 뛰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듀켈레나 구한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으신데, 근데 이게 출시된 지 자체가 엄청 오래된 신발이라 과연 신발 수명 자체가 괜찮을지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문제 없다고 느껴지시니까 사용하시는 거겠죠? 자, 다음 분입니다. 요기리 S4입니다. 오래 신어서 발에 편하고 제 PB를 함께 해온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S4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정발이 안 된 신발이기 때문에. S4 같은 경우에는 아식스에서 서브4의 약자인 신발입니다. 이제 서브4를 타겟팅해서 나온 준 레이싱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 뭐 훈련하기에도 그렇게 레이싱용으로 쓰기에도 적합하다라는 평을 받는, 되게 좋은 평을 받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궁금한 신발인데요. 한국에 좀 들여오지 아쉽습니다. 푸마 디나엘 3 신을 것 같아요. 이유는 가볍고 미드솔이 푹신하면서 또 쫀득탱탱해서 잘 튕겨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분하지만 그냥 데일리 트레이너처럼 편한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요. 푸마의 이 나이트로 폼이 확실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 되게 쫀득탱탱한 그 빠져드는 느낌, 런닝할 때 속도에 맞춰서 서포팅이 딱 되는 느낌, 매력적이죠. 알파3 갑니다. 오히려 알파3가 되게 몇 없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알파3가 나온 지 좀 되긴 했죠. 그래서 인기가 조금 꺾인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디오스 프로4 신을 예정입니다. 뉴발 엘리트 버전 4를 주력으로 신었었는데 이것도 물론 좋은 신발이긴 하지만 아디오스 프로가 더 평판이 좋아서 구매해봤습니다. 사실 이뻐서 샀습니다. 그리고 미드솔 쿠션이 프로3보다 좋아진 것 같아서 30km 이상 갔을 때 발바닥과 몸에 무리가 덜 갈 것 같아서 반발력과 안정감을 둘 다 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안정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주법, 특히 이제 착지 스팟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신발에 좀 몸을 맞추실 필요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추시기만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신발이라는 걸 저도 공감합니다. 작년에 아시스 메타스피드 8이 엣지로 제 맛대 너무 좋았어서 동맛 때도 다시 신을 생각이고요. 대신에 이번에 공홈에 풀린 알파플라이 3를 구매해서
하프 대회는 알파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와는 오히려 좀 성향적으로 반대시네요. 저는 만약에 둘이 있다라고 한다면 알파를 풀에 쓰고 메타 스피드를 오히려 좀 단거리에 쓸 것 같습니다. 반발력이 메타 스피드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좀 이제 단거리의 속도가 더 높은 레이스에서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자기 자신의 취향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셨군요. 아디다스 프로4 신을 예정입니다. 메스파와 두 개 중 고민이긴 한데 쿠션감이나 착화감이 프로4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메스파는 친절한 신발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안정성도 정말 낮은 신발이고 탄탄하고 정말 경량성과 반발력에 치중이 되어 있는 신발이다 보니까 좀 더 친근한 신발은 프로4가 친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카 마하식스 와이드 화이트입니다. 첫 대회로 저에게 의미가 있는 신발이 될 것 같습니다. 마하식스 하니까 딱 그 연희핑 크림님이 생각나네요. 연희핑 크림님도 그 마하식스를 신고 이런저런 대회에서 막 입섬도 하시고 하셨죠. 화이팅입니다. 미즈노 네오비스타 신습니다. 쿠션감 빵빵하고 반발력도 좋으며 부상 없이 달리기 좋습니다. 보통 훈련용으로 쓰시는 신발을 대회용으로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죠. 그렇군요. 여기 뭐 자기 발에 잘 맞는 신발이 최고의 신발인 것 같습니다. 아디오스 프로4 정말 많습니다. 베이퍼3 와 처음 나왔습니다. 세족제 신고 있습니다. 가볍고 반발력 좋고 발목 문제만 없다면 정말 최고의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그 발목 문제가 정말 큰 신발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럼에도 통제가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일 테니까 화이팅입니다. 작년에 디날 3 신고 풀까지 뛰었는데 오늘부로 세 번째로 발목 접질을 넣네요. 올해는 아디오스 프로4로 뛰어보려고 합니다. 디날 3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디날 3가 안정성이 좋은 신발이라고 하기는 확실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로4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착지 스팟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잘 통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디제로 보스턴 12업 그렇군요. 확실히 딱 이런 아까 뭐 트레이너도 그렇고 네오비스타도 그렇고 트레이너로 대회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역시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트레이너도 옛날 그런 마라톤화, 런닝화에 견준다면 다 엄청난 성능의 신발들이죠. 노바5 저희 엔진으로 빨리 갈 수는 없어도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거에 만족합니다. 검소하시고 딱 엔진론을 딱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엑스텝 160X 5.0 프로나 뭐 다른 모델은 아닌 것 같으시네요. 5.0 자체도 뭐 저는 이제 프로 160X 5.0은 프로만 신어봤지만 그냥 5.0도 충분히 좋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메타스피드 엣지8이랑 비슷한 느낌이 난다라고 제가 평을 하기도 했죠. 메스파 엣지하고 프로4 테스트 중입니다. 오늘 최종 테스트런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프로4는 살짝 꿀렁거려서 불안하고 엣지는 외번되는 느낌이 프로4보다 조금 더 강해서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대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둘 다 안정성이 막 좋은 신발이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근데 프로4가 이제 꿀렁거림을 느끼신다라는 거는 힐풋 관여가 많이 드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사실 적합한 신발은 아니라고 봅니다. 메스에또 정말 중족부 후족부가 엄청 좁은 신발이고 프로4도 거기가 너무 소프트하기 때문에 두 신발 다 뒤축의 관여가 많아질수록 별로인 신발이니 그거가 개선이 안 되면 둘 다 별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스엣입니다. 작년에 메스엣 너무 좋았어서 그대로 갑니다. 단 작년에 사이즈가 딱 맞아서 발톱 2개 뽑히고 이번에는 한 사이즈 업해서 준비했습니다. 딱 제가 그랬습니다. 동마 때 24년 동마 때 정말 좋은 기록 함께 한 신발로서 만족했지만 사이즈 미스로 저도 엄지발가락 멍을 가져갔었죠. 프로4 아니면 알파3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알파
않을 확률이 60%네요. 알파, 뭐 정말 뭐 검증된 명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베이퍼 4도 나오고 알파 4는 뭐 아마 내년에나 나올 것 같은데 또 업그레이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알파 3 또는 프로 3 중에 고를 예정입니다. 알파는 하프 이상 가면 아치 쪽이 신경이 쓰여서 우선 동마전까지 한 번씩 장거리 진행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장거리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확실히 직접 체감을 하는 게 확실한 방법이겠죠. 풀에선 매스에 가볍고 특히 전족부 쿠션감이 좋음, 착화감 좋아서 발에 불편한 부분이 없음. 하프는 알파 3 안정감, 쿠션감 좋음, 장거리 시 배기는 부위가 있음. 10kg는 타코미센 10 타이트한 착화감이 마음에 듦. 쿠션감은 잘 안 느껴지지만 미친듯이 질주해보고 싶음. 말씀해주신 뭐 쿠션감이라고 한다라기보다는 이 타코미센은 진짜 그 반발력 튕겨주는 그 느낌을 제공을 해주는 신발이다 보니까 또 이분께서도 저랑은 성향이 조금 반대네요. 저는 저 같으면 알파를 풀에 신고 엣지를 하프에 신었겠는데, 근데 뭐 지금 알파에 장거리 시 배기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하프에서 알파를 신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23일 10km 나가는데 페이서 버전 2 신고 뜁니다. 페이서도 충분히 좋은 신발이죠. 제 10km PB와 아직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네. 어서 10km PB도 갱신하고 싶습니다. 노바블라스트 5 그것뿐이 없어서 저도 첫 대 때 그랬습니다. 러닝화가 딱 한 족밖에 없어서 데상트의 에너자이트 Z 플러스라는 신발을 신고 22년 JTBC 마라톤 10km를 나갔었습니다. 러닝화가 많이 없어서 퓨어셀 SC 트레이너 버전 3 신으려고요. 카보나는 초보자는 신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초보자도 신을 수 있게 나왔더라고요. 신어보고 달려보니 쿠셔너보다 전 이 신발이 안정감도 있고 피로도도 줄어서 이걸로 신고 달리려고 해요. 뭐 말씀하시는 그 쿠셔너가 어떤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장거리로 갈수록 그 카본이 주는 피로도라는 게 분명히 없진 않을 수 있으니까 발바닥 부상을 조심하시면서 스트레칭이나 준비를 확실히 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23일 더 레이스 서울 나갑니다. 10km라 아디다스 보스턴 12 신고 갈 예정입니다. 보스턴 12도 또 나왔네요. 노바5요. 10km 달리는 거라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노바5도 요즘 딱 마침 또 어제 또 풀리기도 했고 굉장히 많이 풀린 게 우선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신발 자체도 충분히 잘 나왔기 때문에 다들 선택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2월 23 고구려 마라톤 10km 프로4 단거리용으로 이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3월 2일 수원 국제 하프 매스에 중장거리용으로 일단 가볍고 반발력이 좋아서 뛰는 맛이 납니다. 프로4를 오히려 단거리용으로 사용을 하시는군요. 저는 오히려 10km보다 하프 뛸 때 프로4가 더 괜찮았었는데 확실히 좀 다들 자신만의 의견과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의 마지막 분이십니다. 저는 더 레이스 서울이겠죠? 10km 퓨리우스 2.0 신고 뛰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퓨리우스였네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레이싱화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예전이라면은 몇 종 아마 안 나왔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러닝화들이 제시가 된다는 게 참 인상적인 요즘의 러닝화 시장인 것 같은 게, 저는 항상 말하지만 지금 뭐 어떤 러닝화가 탑, 이게 최고, 대체 불가, 이거는 요즘 시장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개성은 있지만 그게 말 그대로 개성일 뿐이지 뭐 이게 별로여서 이건 이렇다기보다는 나한테 조금 더 맞는 개성의 신발을 선택하는 게 요즘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개개인마다 모든 신발들을 다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리뷰어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요즘 좀 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지금처럼 다양하고 중립적인 그런 신발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앞으로도 약속을 드리겠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일 이제 오사카 합동 훈련이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 이제 대회복을 아마 또 받기도 할 것 같고 해서 또 간만에 오사카 극장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신발 또 새로운 친구가 옵니다. 호카의 레이싱화 시엘로 X1 2.0 이런 것도 오고 하니까 앞으로도 채널 기대해 주시고, 저도 이제 신체나 이런 거 완전히 회복해서 더 즐겁게 달려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대회들 무사완주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오였습니다.